안녕하세요. 이슈를 분석하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피는 이슈팡TV입니다. 오늘은 요랑리 음주 사고의 남은 이야기입니다. 사고 당시 밝혀진 사실관계 외에 동승자 B씨의 수상한 행적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주황선을 넘어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날 마지막 치킨 배달을 나가던 한 집의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 조치를 즉각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옥격자의 증언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59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일 만인 14일 운전자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 사고를 둘러싼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고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승자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탈 수 있도록 차량 리모컨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 B씨는 지인을 통해 운전자 A씨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B씨의 지인은 문자를 통해 A씨에게 유족과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협조하자면서 A씨에게 합의금을 낼 능력이 없지 않느냐. B씨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도와줄 수가 없다. B씨를 적으로 만들 때가 아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회유에도 사고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이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동승자 B씨가 자신에게 직접 운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서 동승자 B씨는 사고 다음날 법인 소유였던 사고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가 들켜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경찰의 수사 태도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난취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고 운전자가 구속되기까지 5일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이 과연 동승자 B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슈팡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